지금 우리가 요즘 보니까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기는 해요. 근데 네. 그 가운데 보면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거에 대한 우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우려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우일 것이냐.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다시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2020년도에 그 급등했던 그 주식들이 다시 올 것이냐, 네. 턴이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확산세 같은 경우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대비해서 뭐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뭐 증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치명률 자체가 지금 독감과 비교한 수준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시젠 같은 경우도 절대적인 주가, 이 절대적인 주가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났었다 보니까 이 공매도에 있던 물량들 같은 경우가 반발로 이제는 그 공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급부로 일단은 상승이 나타났고요. 확진자는 증대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백신주라든지 아니면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승했었던 그런 바이넥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급부의 종목들, 그다음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확진자의 폭이 줄어들면 주가는 역으로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즉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시세가 발생을 할 때, 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이 발생을 하고 이와 같이 상승을 할 때는 그 단기적인 시세의 피날레는 단기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바닥에서 생성된 거래량 390만 주, 한 400만 주, 그 다음에 중간에 생성된 거래량 520만 주 이상은 한 600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단기 평선이, 즉 5일 이평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은 수익 실현, 그다음에 신규 진입도 X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 바닥에서 첫 번째로 상승했을 때 거래량, 두 번째로 레벨업된 거래량을 감안을 하면서 지금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고요. 5일 이평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이평선을 통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의 추이 자체가 지금 뭐 수그러드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일선을 활용하자는 얘기는 5일선 아래로, 그러니까 5일선이 11선이나 21선 아래로 꼬꾸라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매도하자? 주가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아래로. 아, 5일선 아래로? 네, 하락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그 하루 같은 경우가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하락을 마감을 했고, 그 2일 이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같은 경우 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추세가 한 단계 또 꺾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고, 왜 이 구간에서 5일 이평선을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아니면 내년 실적 대비해서 어느 구간에 있구나라고 추정이 가능한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이런 매매를 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밸류를 알다 보니까 차트에 크게 연연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 그 다음에 좀 실적이 없는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그 특정 모멘텀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반응할 수 있는 뉴스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를 보니까 네. 항생, 네. 그리고 상해 네. 이쪽이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근데 지난주에 우리 경기부양책이 좀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그래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했는데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약간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오는데 네. 아침에 좀 그렇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네. 그랬는데 오늘 급락을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 일단은 예상이
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 일각에는 오늘 그러한 루머도 있더라고요. 관련된 완다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거는 좀 부동산 업종의 반응 같은 경우가 그러면 거의 하한가로 치닫거나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은 아니에요. 종목들 보더라도 많게는 5%, 평균적으로 한 3% 하락, 이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팩트로 다가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 이전 돌아와서 지금 상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먼저 하락했다가 먼저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차트상의 구간이었고요. 2차 전지를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주요 업종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기 부양을 반영해서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밸류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보니 이런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수상으로 갑자기 3%, 4% 빠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통상적으로 2% 이내의 조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다 보니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함께 조정이 나타나는 점은 큰 가능성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되려 지금은 그런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보던 종목들을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하는 게 나은 구간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우리 종목 수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계시는데 네. 그냥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조금씩 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수십 종목이 돼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종목을 줄일까? 네. 근데 몇 종목이 좋을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이 뭐라 그럴까요? 관리하기 딱 좋은 종목 수가 한 몇 종목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자금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1억이라는 예를 들어보면은 한 7종목 이내가 가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7종목 같은 경우의 접근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상승장, 하락장, 일반적인 장 놓고 보면은 시총 상위 중에 장이 좋은 국면에서는 대표적으로 IT가 좋겠고요. 시총 상위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 한 2차 전지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머지 한 3개 업종, 개별적인 업종 요인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5개거든요. 이 5개에서 2개 같은 경우는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이 대표적인 업종 내에서 소부장 강하면 한 업종,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 강하면 한 업종, 이렇게 하면 한 7개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흘러가는 경우는 이런데 여기에서 시장이 빠질 때 같은 경우는 더 압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IT군에서 파생이 돼서 소부장을 했던 거는 소부장을 지우게 되고요. 2차 전지 중에서 밑에 이제 그런 변동성을 키워서 했던 그러한 종목군을 지우게 되고 한 5개 정도 하락장에는 이 정도를 갖고 간 게 맞겠고, 장이 튀어오르는 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10종목도 갖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 네, 저희가 일반적인 5개 업종에서 IT 파생돼서 1등, 2등, 2차 전지 파생돼서 1등, 2등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9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플레이를 대표 업종 2개, 여기에서 이제 3개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 이슈가 있는 업종들, 일반적인 시장에서 요 정도군으로 생각해 놓고 파생 같은 경우는 대표 업종 내에서 1개, 2개 하면은 딱 7개가 맞기 때문에 7개 쪽에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요. 그 종목이 늘어나면 그냥 지수 따라 가는 플레이가 됩니다. 개별의 포트폴리오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하고 같이 연동되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아까 그러니까 좀 크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은 네. IT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어떤 그 대형주와 그 밑에 소부장으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네.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은 좀 지울 때다. 네. 그리고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네네. 가져가고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네, 시가총액 상위주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업종이 돌릴 때
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얘기를 하면 확인하고 사면은 그게 저가에서 못 사는데 뭐 그게 늘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때 저희는 시총상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돌리는 거를 확인하고 자 돌린다고 하는 거는 주가가 뭐 몇 프로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얘네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금 시가총액을 부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을 때 또는 새로운 모멘텀 뭐 만약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또는 LNF가 새로운 고객사가 확보됐다 하면은 그때 주가 다른 밑에 군들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반응을 할 거거든요. 예,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 벌려놨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후성 같은 거까지 벌려놨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 답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런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색깔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해둬야 되겠고 이 시장 색깔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주요하게 포트에 포함해야 되는 업종 2가지 이거는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 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2개 밑에 단에 업종 종목들 2개 그러면 4개고 나머지는 뭐 이 시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하위 종목군들 뭐 새로운 모멘텀 있으면은 뭐 원전을 편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없던 요소가 생겨날 때 콘텐츠 업종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요소지만 뭐 우영우라는 이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시청률 같은 경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도 단발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2군에 편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한 7개거든요. 근데 다 좋다고 해서 우죽순으로 편입해 놓으면 이게 관리 안 되고 시장만 그냥 따라가게 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U+, 네. 이렇게 이제 통신주들이 있는데 네. 어떤 게 지금 가장 괜찮아 보일까? 지금 오늘도 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LGU+ 저평가 영역이라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원래 저평가였던 거는 계속 저평가일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네. 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 3사를 다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KT가 제일 낫습니다. KT. 네, 나오는 실적도 그렇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감안해 봤을 때 제일 나은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통신 요금을 첫 번째로 먼저 보면은 뭐 크게 지금은 손볼 수 없는 구조, 뭐 인상이라든지 인하 요소도 크게 없는 부분. 여기에서 크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성장의 플러스 요인도 없거든요. 예, 신규로 KT 진입을 굳이 해야 될까? 지금 굳이 사야 될까? 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보통 통신주들은 그 저거 이슈로 사지 않나요? 배당에 대한. 네. 예. 배당 같은 경우도 여름 지나서 가을에 배당 플레이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 우리 저 우루사 우루사 이성웅 이사님 한숨이 자꾸 옆에서 나와. 네,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최선일까? 네,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저희는 함께 한정된 자금으로 접근을 하는데 KT까지 다 늘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바라보는 업종 그 정도의 플레이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 또는 시장 대비해서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다른 좋아 보이는 요소가 있는 종목은 말씀드리겠지만은 KT가 저희가 봐오던 그쪽 군보다 뛰어난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렌님 오늘 왜 우루사 형 죽으려 하노? 어디 오늘 뭐 오전장 물린 거 아니에요? 어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시장 보면서 극단적으로 2200 후반까지 빠진 그 구간이 있었고 한 이틀 정도의 반등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고민이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분명히 지수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쉽게 접근을 하는 구간은 아닌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까 통신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KMW를 제가 실제로 예전에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주위에도 괜찮은 점을 함께 이 투자를 해보면 괜찮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지나와서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어서 네. 다 그 개인의 그 추억과 아픔과 기쁨이 다 담겨져 있죠. 주식들 하나하나 사연을 따지다 보면. 네, 종목들 보면은 이게 같이 뭐 아픈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한숨이 항상 우리가 주식을 누가 괜찮다 하건 아니면 내가 뭐 하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샀다면은 중장기 투자로 모으는 게 아니라면 손절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예. 그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아닌 모습 네. 더 많이 빠지던가 아니면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빠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도 전문가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그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고 팔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어떤 게 현명할까요? 스스로 판단이 맞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의 기준 네. 스스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은 기계적인 손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 정도 같은 경우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15%면 상당히 폭이 크네요. 네. 근데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경우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회가 가능한 구간 20% 넘어가면 이제 배수로 늘고 그렇다 보니까 15% 정도가 일단은 손절의 최하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식시장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네. 그리고 저도 전투에 참여해 있어요. 제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전쟁의 앞단에 함께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고민 많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안 좋은 장에서 뭔가 하나를 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말이 길어지기보다 심플하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되는데 명확하게 답은 안 나요. 머릿속에 계속 그거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온 답은 원래 내가 봐왔던, 원래 내가 생각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되 종목 하나를 말을 하더라도 뒤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를 열어놓고 함께 말을 해야 되겠다.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돼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수는 뭐뭐 있고 여기에서 함께 그 점을 또 주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함께 전달을 해 놓으면 그런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한 차례 대응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점까지 함께 저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고 시장은 하루에도 급변합니다. 좋아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매크로 이슈, 모멘텀 변화, 실적에 대해 감익 요소 그게 발생을 했을 때 하루에도 시세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주식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정해놓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를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하셨다 하더라도 항상 손절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언제 팔 것이고 언제 그렇죠? 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항상 결정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하다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네. 자, 지금 시장 조금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이 큰 변화가 없는 흐름이 며칠 더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이번 주에 또 물가지표 발표 그런 요인이 있을 13일? 텐데, 네, 13일 뭐 물가, 우리나라 옵션 만기 이런 게 다 겹쳐 있는데 최근까지 해왔던 물가지표 발표의 반응과는 또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빠졌잖아요. 네. 이번에는 반대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생각해야 될 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비워야 되는 요소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뭐 30%, 50% 이상 비우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좀 상승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이유 있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크게 미국 시장에서 옵션 포지션의 변화겠고요. 그 포지션 자체가 크게 하방을 열어두기보다도 하방을 닫았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도 하락을 할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한 3일 정도 구간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잡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상방 쪽에 무게를 들었고, 최종적으로 수급만 보더라도 저희가 동시간대 대비해서 외국인 쪽 매도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시장에 그런 지수적인 요소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보다는 지금 적어도 이번 주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